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2020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 제정안이 국토교통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8월 21일날 시행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사무소에 관한 표시광고의 명시사항입니다. 명칭과 소재지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할 때 그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를 기재를 해서 광고를 하셔야 되는데,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땡땡땡 공인중개사까지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뒤에 사무소, 법인사무소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등록증에 기재된 주소, 소재지를 기재하실 때 상세하게 끝까지 다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번과 건물번호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로명 주소에 국회대로 70번 길 또는 여의도동이라고만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연락처는 등록관청에 신고되어 있는 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가 광고에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때 신고할 때 휴대전화까지 같이 신고 기록을 했다면 그 휴대전화도 포함해서 광고에 기재될 수가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중개보조원은 전화번호를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에 대한 개념은 아랫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는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등록번호 또한 광고하실 때 기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부분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이렇게만 기재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등록번호도 또한 함께 기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름, 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기재하시는데 법인이면 법인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시고, 그리고 법인의 분사무소이면 분사무소 책임자 이름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토지에 관한 인터넷 표시 광고 명시 사항입니다. 토지를 광고하게 되면 그 토지의 소재지를 기재할 텐데, 이때 소재지를 기재하는 그 주소의 내용은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 중개실무에서는 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에 나와 있는 그 소재지를 보고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광고하실 때에는 등기사항 증명서의 내용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동리까지만 표시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지번은 표시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면적 또한 대장을 보면 안 되고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면적으로 기재하라고 되어 있고요. 단위는 제곱미터입니다. 가격은 거래가 매매냐 임대차야 맞춰서 거래 형태에 따라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거래 예전 금액을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중개대상물의 종류라고 해서요. 토지니까 28개의 지목 중에서 어느 하나가 부여되어 있을 건데요. 바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단에 관한 법률 67조가 바로 지목의 분류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지목의 분류에 의한 지목을 중개대상물의 종류에는 꼭 표시를 해라 해서 지목 표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래 형태라고 해서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 득실, 변경의 구분을 반드시 표시를 해서 인터넷에다가 표시 광고를 하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축물에 대해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명시 사항 중에서 첫 번째입니다. 소재지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소재지를 기재를 하시는데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1항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의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가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 1호에 즉 단독주택증에서 가목에 나와 있는 단독주택은 지번을 포함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 중개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읍면 동리까지만 표시가 가능합니다. 1호의 가목의 단독주택 이외의 주택은 쉽게 말해서 다중,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해당됩니다. 지번이나 동호를 포함해서 기재를 하여야 하는데, 중개의뢰인이 원치 않으면 청수에 대해서는 저중고로 대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중이나 다가구는 지번 기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호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지번, 동, 호가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의뢰인이 원하지 않으면 청수 부분에서는 저층, 정층, 고층, 저층, 중층, 고층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그리고 주택이 아니고 상가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 건물은 읍면 동리까지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즉 집어는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청수는 포함해서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기재해야 될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광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면적, 제곱미터로 표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으로 나누어서 표시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전용면적밖에 없으니까 이 면적을 볼 때에는 등기사항 증명서를 보고 기재하는 게 아니죠. 바로 건축물 대장을 보고 기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가격, 거래 형태에 따라서 구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는 매매 가격, 임대차는 임대차 보증금과 차임, 월세입니다.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광고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개 대상물의 종류와 관련되어서는요. 그 건축물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나와 있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현행법에서는 29가지로 구분되고 있는데 그 29가지 중에서 하나에 해당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재해서 표시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형태 우리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인데 주로 중개 대상은 매매와 임대차가 해당되겠습니다. 건축물 표시 광고 두 번째입니다. 총 청수라고 해서 건물 전체의 청수는 등기사항 증명서에 나와 있는 총 청수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주가 가능한 날짜는 정확한 세부적인 날짜를 기재를 해주시는데 즉시 가능 입주라는 말은 된다. 즉 지금 바로 입주 가능하다면 즉시 입주 문구는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의 개수와 욕실수는 건축물 현황도에 기재되어 있는 방의 수와 욕실수를 기재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준공인가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건축물 대장을 봐야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행정기관이 승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날짜를 확인하고 그 날짜 기준으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10번째 주차대수입니다. 주차대수는 총 가능한 주차대수하고요. 그리고 세대당 주차대수를 구분을 해서 반드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관리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비의 월 평균 금액을 표시하는데 이 관리비 외에 별도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별도의 비용도 함께 기재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시를 보니까 다세대주택인데 관리비가 월 4만원인데 별도로 수도비를 10,000원을 받는다면 이렇게 별도 수도 10,000원 있다라고 기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방향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은 거실이나 안방 등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 주거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를 기준으로 방향을 잡아주시는데 방향을 표시할 때에는 명확하게 8가지 방향 중에서 하나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동, 서, 남, 북이고요. 이 중간에 끼이는 북동, 남동, 남서, 북서 이렇게 표시를 하셔서 명확하게 8가지 중에서 하나로 방향을 기재하여야 됩니다. 혹시 임목에 관해서 광고를 하신다고 하면 임목에 관한 소재, 면적, 임목 등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재를 하면 되고요. 임목에 대해서는 읍면 동리까지만 기재를 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은 거래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기재하시면 되고 임목 내역에 대해서는 나무가 어떤 종류인지 나무가 양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나무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기재를 하면 됩니다. 공장재단에 대해서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소재지 공장재단 등기부에 나와 있는 소재지 읍면 동리까지 표시하시면 되고 거래 형태에 따라서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광업재단에 대해서 인터넷 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광업재단도 똑같이 소재지는 광업재단 등기부에 나와 있는 읍면 동리까지 표시하면 되고요. 가격은 거래 형태에 맞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에 대한 세부 기준 고시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와 관련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기준도 함께 나와 있는데 시행은 똑같이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살펴봤던 6가지와 관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의 표시 광고를 어기게 되면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텐터와 함께 중개 대상물 표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 기준 고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